정계선 재판관. 맞습니다. 이 사람은 완전 네. 이제 민주당으로부터 헌재 소장 약속받은 거 아니냐 할 정도로 혼자 인용 판결을 내고 네. 또 여기에 맞서는 정통 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엘리트 김복형 재판관이 헌재 재판관 임명 안 해도 그거 위헌 아니다 네네. 라는 의견을 남기면서 그렇죠.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평의에서도 이렇게 경론이 튀고 지금 불꽃 튀는 토론을 하느라 이 선고가 안 되는구나라는 주장이 이제 한덕수 총리 결과를 보니까 우리의 뇌피셜이 아니라 진짜 그럴듯한 취재를 바탕으로 우리가 전망한 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참 의미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뭐 저는 좀 두 가지 관점으로 봤었는데요. 이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이 기각된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정말로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씁쓸함이 남고 이랬던 네, 것 같습니다. 네. 뭐 기쁨 한편으로 기뻤던 건 뭐 다 똑같은 마음이겠지만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각됨으로 인해서 그래도 우리가 사실 법리적으로는 당연히 기각 또는 각하여야 되는데 우려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네네. 사법부가 정말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지켜봐왔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판결이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일어날까 봐 걱정했던 부분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사법 체제와 사법 정의를 지키려는 헌법 재판관들이 아직 남아 있구나 하는 걸 네. 확인했다는 차원에서 정말로 기쁘기도 하고 네네. 또 이렇게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래도 이렇게 국가적으로 지금 혼란한 틈에 다시 복귀를 해서 업무를 다시 재추진할 수 있다는 부분 분명히 기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씁쓸한 부분이 남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각하가 좀 맞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의결 종족수가 150으로 볼 것이냐 200명으로 볼 것이냐의 쟁점이었는데 네. 사실 이게 헌법재판소 판단은 법의 안정성 때문에 소급표가 있진 않아요. 소급표가 있진 않은데 앞으로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게 앞으로도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150명으로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라는 걸 지금 이렇게 만들어버린 셈이 그렇죠. 되는데 그럼 이제는 그냥 무한 탄핵이 가능하다는 그렇죠. 일종의 면죄부를 사실 민주당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한 부분이 우려가 돼서 좀 씁쓸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통령에 대한 임명권을 굉장히 가벼이 보고 있구나. 일부 재판관들이. 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의 임명권은 말 그대로 권한이거든요. 국민에 의해서 당선된 대통령, 신임받은 대통령의 권한인데 이것을 마치 지금 국회에서 추천하면 사인하는 사람 마냥 만들어버렸구나. 이건 권한이 아니라 의무다. 그거를 네. 불법 위헌적이라는 것으로 본다면. 네.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권이라고 하는 것은 추천이 올라온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이게 적합하지 않고 부적절한 사람이라고 네. 하면 이거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들도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일부 판사들이 이렇게 판결을 했다는 것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씁쓸했는데 네. 이유가 뭐냐면 기각이 물론 이게 7대1로 기각이 된 것이지만은 은근히 자기들의 정치적 이념을 다 담았다. 네, 그러니까 판결문들에 그러니까 법리보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법치주의 국가라고 하는 게 어떤 것 위에도 어떤 사람 위에도 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법치주의 국가인 것인데 이게 본인들이 믿고 있는 추종하는 이념이 법 위에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일부 판사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지금 우리 김민수 대변인님 말씀을 제가 핵심을 네. 한번 뽑아보면 네네. 각하를 내린 조한창 정영식이나 네. 기각을 하면서도 이거는 문제 없다고 하는 김복현 그렇죠. 재판관 말고 네. 기각은 했지만 맞습니다. 뭐 한덕수 총리가 이거를 뭐 오래 알지 않았고 뭐 그렇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기각을 한 4명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김영두는 기각은 했지만 아리까리한 뭔가를 남겼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여기에 그렇죠. 신념을 얹었다. 정계선은 그러니까 말할 필요도 없고. 네. 어차피 이거는 기각이니 어차피 네. 지금 이게 인용이 안 되니까 기각 쪽에 손을 들긴 했으나 네. 그러나 그렇지만 여기에 이념을 담았다. 그러니까 이게 법리에 의해서 저는 순수하게 100%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좀 씁쓸함도 남더라. 네.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김민수 대변인님 분석대로라면 이번에 7대1이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우리 대통령님 탄핵 심판 선고를 예측해 봤을 때 좀 구도는 현재 5대3에 가깝다. 그렇죠. 예, 저는 5대3에 가깝다라고 보고 저는 이게 뭐 한 2주 전부터 계속 3명이 지금 기각이나 각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설득 작업 때문에 길어진다라고 봤었었는데 어제 판결을 통해서 확실하게 반대하는 사람은 3명이구나라는 그렇죠. 걸 좀 재확인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김영두 네. 재판관은 자꾸 좀 저쪽이랑 뭘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약간.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확실한 사람은 3명인 것 같다. 네. 그럼 이제 이 3명이 계속해서 유지를 하느냐.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쟁점인 것 같다. 왜냐하면 대통령도 결국 3명이
3명이 기각이나 각하를 주장하면 기각이 결국엔 되는 것이니 그럼요. 이 세 분이 법적 소신과 지금 법치를 지키겠다는 사명감이 얼마나 투철한지에 따라서 판단이 갈릴 것인데 그래서 제가 계속 2주 전부터 강조하지만 이 사법 체제를 지키려고 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3명에게 응원을 많이 보내주셔라. 네. 그럼 이 응원의 목소리가 분명히 들릴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래서 지금 이게 앞으로 1주의 시간이 남았을지 2주의 시간이 남았을지 모르겠는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사법 정의를 지키려고 하는 분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분들께 많은 응원을 보내주셔서 이분들이 마지막까지 소신을 지킬 수 있게끔 응원해 주셔라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김복형 재판관이 완전히 네. 떴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좋은 신호거든요. 아유 그럼요. 그러면 이 본인을 지지해주는 국민들의 열망을 자신이 느끼면서 또 좋은 형태의 부담감도 가지게 되고 책임감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또 당당하게 이거는 200명이어야 된다라고 각하 의견을 남긴 정영식 그럼요. 조한창 재판관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박수를 보내야 되고요. 한 가지 그래도 좀 긍정적인 뉴스는 요새 이제 김영두 재판관이 자꾸 저쪽이랑 놀잖아요. 소위 말하면. 네. 근데 이번에 정계선이 뜬금없이 탄핵 인용한 7대1 판결이 나온 걸 보고 김영두 재판관이 엄청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열받았다는 썰이 있어요. 이게 뭐냐. 민주당이 정계선한테 헌재 소장시켜준다고 딜을 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원래는 8대 0이었는데 정계선이 어느 순간 갑자기 잠깐만요. 나는 이거 인용해야겠어요. 그러면 정계선도 자기가 인용하면 한 두세 명이 따라올 줄 알았는데 네네. 이건 말이 안 되니까 아무도 못 따라간 거예요. 네네. 그리고 정계선 혼자 튀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개딸들이 지금 정계선 막 추앙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이 배경에 갑자기 8대 0이다가 왜 정계선이 혼자 저렇게 무리수를 두지?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세상에 비밀이 없으니까.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되면 헌재 소장 정계선 준다고 했구나. 근데 이게 왜 김영두 재판관이 열받게 하느냐? 김영두 재판관이 연차로 보나 뭐로 보나 다음번 헌재 소장이 되게 유력한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성향을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김영두 소장 이제 김영두 재판관도 내가 민주당한테 한 방 맞았다. 이 못된 것들 하면서 또 부글부글 끓는다는 후문이 좀 정가에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긴 합니다. 저희 재판관 좀 이렇게 별도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2명은 좀 극한 칭찬을 해드려야 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김복현 재판관의 판결은 지금 기각이지만은 위법 위헌은 없다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인정한 것은 지금 150명이 의결 종족수라는 것만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위헌 위법은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한 판결이었냐면 기존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 헌법재판관을 판결하지 않은 것은 이건 권한 침해인데 권한 침해란 판결이 있었어요. 그때 전원 동의로 8명. 네. 근데 이걸 지금 다시 뒤집어 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분위기상 다들 만장일치로 가자라고 하니까 만장일치를 하긴 했으나 내가 지금 이번에 기각을 하면서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위법 위헌 아니야라고 다시 한번 딱 선포를 한 거예요. 기존 판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지금 이게 조한창하고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는 본인들 재판이에요. 이게. 그렇죠. 예. 본인 재판관이라서 사실 이게 지금 헌법재판이 아니라 다른 재판이었으면 본인 자체가 무조건 기피죠. 재판 기피를 해야 되는 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이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탄핵 재판이 각하되냐 기각되냐는 좀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각하되었을 때는 이 재판관들이 이 지금 임명 절차 자체가 부정될 수가 있거든요. 아예 무효가 될 수도 있는 무효가 거죠.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사실 조한창 재판관 같은 경우는 내가 헌법재판관에서 물러날 각오를 하고 지금 각하를 던지시는 그러니까 더 박수를 쳐줘야 되는 박수를 거죠. 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는 기피를 해야지 마땅한데 맞아요. 사실 기피의 방법은 각하예요. 여기에서 본인이 빠질 수 없으니까 기피를 해야 마땅한데 지금 이걸 인용을 했어요. 나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야라고 한 거예요. 미친 거죠 지금 이거. 나를 감히 임명 안 했어? 이거 위헌이고 위법이야. 이거 탄핵 사유야. 이거는 지금 사실 이렇게 한 거예요. 형사 재판으로 보면 그럼요. 말도 안 되죠. 뭐 예를 들면 도둑이 그럼요. 정계선 재판관 집에 있는 뭘 하나 훔쳤어요. 그러면 어쨌든 그 도둑이 뭐 잘못했고 안 했고를 떠나서 그 당사자가 판결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보통 도둑질하면은 우리가 뭐 집행유예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집에 있는 걸 훔쳐? 너 사형이야. 약간 이런 식이잖아요. 좀 과하게 그럼요. 비유를 하자면. 네. 그리고 지금 이게 봤을 때 정계선 재판관이 만약에 이재명이 헌법재판관 자리를 줄게 해서 지금 이걸 인용을 했다 그러면 이 여자는 머리가 굉장히 나쁜 여자다. 왜냐하면 이런 판결을 하고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 소장이 안 네, 되죠. 소장이 될 수가 너무 없어요. 논란이 더 커지니까. 네, 그렇죠? 그럼 이렇게까지 편향된 판결을 내리면 본인은 절대 소장은 못 돼요. 만약에 그럼, 소장을 네. 시키면 야 역시 저거 다 짜고 치는 거였구나 그럼요. 되는 거잖아요. 그럼 네. 지금 이 여자가 그 말을 믿고 만약에 그런 딜이 있었다. 그 말을 믿고 인용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머리도 나쁘다. 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좀 더 가능성이 있는 것은 뭐라고 봐야 되냐면 정계선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민주당의 추천으로 지금 헌법재판관 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지금 이게 앞으로 지금 헌법재판관으로 임기가 더 남았어요. 그럼 내가 보훈을 하고 있다라는 걸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그렇죠. 네. 문영배 이미선은 사실 지금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연장도 이제 좀 불가능해졌고 그렇죠. 사실상. 그럼 네. 지금 이 사람들 끽해봐야 지금 뭐 한 20일 남짓 남은 것인데 맞아요. 이 기간 동안 내가 무리를 하느니 어차피 결정됐는데 우리가 기각 쪽이라도 가해자가 맞고 또 헌법재판소장 같은 경우는 지금 물론 대행이긴 하지만은 원칙적으로는요 다수 쪽에 서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4대 3이 될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이쪽에 5가 되어주는 것이고 여기가 4대 4로 나뉠 것 같다 그러면 9명 체제에서 내가 한쪽을 선택하는 것인데 지금 헌법재판소장이 소수의 편에 선다라고 하면 이거 사실은 헌법재판관들의 권위를 굉장히 떨구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그런 행위들을 계속했다. 있었죠.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계속 터져 나오니 이번에는 어차피 기각인 거 내가 그래도 요식행위로라도 이쪽에 쓰자 한 것이지 뭐 이 사람이 절대 변심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뭐 우파로 돌아섰거나 그럴 일 그럴 일은 없어요. 절대 없다. 네, 네. 그럴 일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저는 각하 가능성 별로 없다고 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각. 계속 지난주, 지난주 3주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각하를 해야 하는 게 맞지만 각하가 그리고 꼭 좋은 것만은 또 아니에요. 각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는 거라 각하를 하면 민주당이 재탄에 갈 수 있는 명분이 돼요. 그럼 우리 절차 보완할게. 기각이 나오면 오히려 해당 사유에서 위헌이 없어야 기각이니까 다시는 탄핵을 시도를 못할 어떤 방패가 갖춰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게 물론 각하가 된다라고 해도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럽겠지만 쟤네들은 부담스럽고 안쓰럽고를 따지는 애들이 아니 몰지각하니. 네, 몰지각하니. 네. 제가 사실 가장 원했던 거는 국무총리 각하 그리고 대통령 기각이었는데 기각이죠. 네. 지금 이제 이번에 국무총리의 기각을 보면서 어느 정도 좀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이제. 네. 그래서 지금 한덕수 총리 재판에서 7대1이 나왔지만 여러분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은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럼요. 그 사람들은 끝까지 인용입니다. 거기는 대통령. 무조건 네. 인용이에요. 무조건 인용이에요. 예. 예. 그리고 조한창, 정영식 그리고 이번에 또 스타가 된 김복형 그렇죠. 이 세 분이 잘 버텨줘야 되는 맞습니다. 거고 세 분만 잘 버텨주면 됩니다. 중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다가 이번에 정계선 때문에 열이 많이 받은 김영두 이분이 이제 확실하게 넘어와서 4대4 되는 게 제일 아름다운 그림인 거고요. 김영두 현실적으로. 재판관 같은 경우도 네. 사실은 지금 이게 법리대로 해석한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성장의 여지가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지금 이거를 굳이 좌파 세력들에게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총리 복귀라는 너무 기쁜 소식에 너무 오버해서도 안 되고 그럼요, 맞습니다. 또 좌파들이 우리 길을 꺾으려고 뭐 이 계엄의 불법은 인정됐다느니 뭐니 지금 또 슈퍼챗 우리 최윤경님이 보내주셨는데 그런 것들에 우리가 뭐 이게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지금 명확하게 구도가 드러났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헌재 재판은요, 여러분 그 형사 재판이나 일반 재판, 대법원 재판처럼 법리를 치밀하게 따지는 재판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인과 법조인들이 별로 없어요. 정치 재판이죠. 결국에는 네. 진영의 싸움인 네. 거예요. 이 진영이 우리가 단단하게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번에 이 과정을 보면서요.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대통령이 복귀하시고 나면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인 줄 알았는데 완벽한 법치주의를 이루고 있지 못하다. 이게 인치가 작동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법에 의한 지배가 작동되고 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법치가 굉장히 균열되어 있는 구간들이 있다. 허점들이 있더라. 이런 부분들도 지금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발전하고 국민들의 정말로 권리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보완돼야 될 부분들이 있겠다라는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지금 아까 방금 최고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니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마지막까지 해주셔야 되는 건 아까 헌법재판관 세 분께 정말 열렬한 응원을 보내주셔라. 이게 지금 밖에서 집회를 통해서도 좋고 그리고 이런 유튜브나 이런 방송들을 보면서 이렇게 응원을 해주셔도 좋고 신문 기사에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은데 그분들도 여론을 살피기 때문에 아 내가 이 정도로 많은 응원을 받고 있구나 분명히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응원을 받으면 받을수록요 이게 사람이 기대 심리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많은 걸 기대하면 이거에 배신하고 싶어하지 않는 게 사람 심리입니다. 그럼요. 사람 네, 그러면 네. 아 정말로 자국 이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나를 이렇게 응원하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내 소신을 꺾겠냐 이거 밀어붙이자라는 이 의지가 더 강해질 수 있게끔 많은 분들께서 끝까지 응원해 주시기를 간청드리겠습니다. 요 이야기 좀 더 짚어볼게요. 민주당의 폭주, 이성을 잃은 민주당의 막장 법안이 하나 두 개가 아닙니다. 그 중에 요 며칠 가장 시끄러운 건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의원, 청년 의원인데 어쩌다 이런 발상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을 폭행하면 의정활동 방해로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기어코 발의를 한다고 합니다. 누구한테 맞을 짓 했나 보죠?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국회의원이 왜 네. 어디 가서 맞을 짓 할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고 맞을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고 4차원이에요. 아니 그리고 의원이든 누구든 사람이 사람 때리면 안 되죠. 때리면 안 되고 근데 그거는 똑같은 그렇죠. 법으로 그냥 그렇죠. 처벌하고 수사하면 되는 거지. 국회의원이니까 더 수사를 빡세게 하고 더 처벌을 강하게 하겠다?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 말이 안 되죠. 이게 특권 의식이지 뭐가 특권 그럼요. 의식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의 특권 의식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같은 시기에 이게 할 말인가 이 법을 왜 제정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왜 입법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뭐 사람들한테 맞을 짓을 많이 한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게 두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법 자체는 지금 엄연히 대한민국 형법상의 폭행죄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 폭행죄의 근거에서 만민이 평등하게 법 적용을 받아야 이게 제대로 된 법치인 것이지 내가 국회의원이고 배지라고 해서 내가 더 법으로부터 보호받겠다 하는 것도 법치가 아닌 인치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면 그래도 배지를 달았다는 것은 배지가 6g짜리 무게가 아니지 않습니까? 배지가 6g이라고 해서 이게 6g짜리 무게가 아닌 거예요. 내가 최소한 15만 명, 20만 명의 민의가 담긴 어마어마한 무게를 달고 있는 분들께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법 생각할 시간이 있으시면은 제발 공부 한 자라도 더 하고 그리고 국민을 위한 법 좀 하나라도 더 고민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민주당 아무리 우리가 싫어하는 정당이라도 이 민주당의 반대쪽에 있는 젊은 분들이라도 똑바로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민주당의 늙은 중진들보다 더해요? 그러니까요. 이런 법안을 발의하고 이게 언론의 문매를 맞았거든요. 근데도 아니다. 이거 계속 한다. 그러니까 종횡무진님 국회들이 폭행 쓰면 사형시켜 주세요. 오히려 저 격한 발언은 제가 공감이 돼요. 그럼요. 국회의원들이 국민 때리고 갑질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가중 처벌한다는 법안을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요즘 말로 천룡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뭐 귀족이다, 로얄 패밀리다라고 생각하는지 아닙니다. 그냥 4년짜리 공복입니다. 그럼요. 4년짜리 심부름꾼이고요. 네. 그리고 국민의 대표들은요, 이게 법이 만민에게 평등해야 되지만 국민의 대표들은 더 높은 잣대로 도덕적 잣대를 대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건 충분히 공감되지만 지금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젊은 분인데 좀 안타깝다. 민주당을 젊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개혁해 나갈 가능성도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대한민국 공당이 아니다. 이미 공당 아니지만요. 그래서 좀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이 공부들 좀 해라. 여기에 이 배지까지 들고 배지 값은 해라. 좀 밥값 해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진짜 말도 안 되는 민주당 법안 이야기 더 해볼게요. 이미 윤석열 대통령께서 2번이나 거부했던 방송법을 민주당이 또 발의했습니다. 이거는 뭐냐? KBS, EBS, MBC를 영원히 민주노총 산하에 두겠다라는 법안이거든요. 사장 선임위원회 인원을 대폭 늘리는데 거의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관련이 있는 협회별로 한 명씩 거기에 끼워 넣게 하겠다. 그럼 정권이 바뀌어도 대통령과 방통위의 임명권이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KBS와 MBC와 EBS 같은 공영방송을 민노총 방송으로 만들겠다는 건데 지금 MBC가 하는 꼬라지를 보면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우리나라 방송이 얼마나 망가질지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거 두 가지뿐이 해결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첫 번째는요. 민노총에 대해서 완전히 수사를 들어가라. 아니 도대체 무슨 눈치를 봅니까? 이 정도면 해산시켜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진짜. 지금 여기에 북한 지령문이 102건이나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어마어마한 지원금을 받으면서 이거에 대해서 사용처조차도 밝히지 않고 있는 이 민노총들에 대해서 뭐가 무서워서 이거야말로 정말로 제대로 조사 들어가서요. 이건 해체를 시켜야지 맞다. 이거를 못할 것 같다면요. KBS, MBC, EBS 대한민국 대기업들 줄 세워서요. 입찰해서 파십시오. 네. 차라리 네, 차라리 파십시오. 네. 민노총이 얼씬도 못하게 만드십시오. 그러니까 이게요. 제가 봤었을 때는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가에서요. 대한민국 국가 그것도 일부 좌파 세력들이 민노총을 통해서 방송들을 장악하려고 하고 방송을 통해서 왜곡하려고 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려고 하는 건요. 가짜 뉴스는 분명히 목적이 있는 겁니다. 가짜 뉴스를 내가 내보내는 것은 이것으로 여론을 조성해서요. 국민들을 내 뜻대로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국민을 내 뜻대로 움직이겠다는 목적이 없으면 가짜 뉴스를 내보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민의를 왜곡하고 국민들을 내가 꼭두각시처럼 움직이겠다라는 강한 의지로 가짜 뉴스를 내보내는 거예요. 자, 그럼 방송을 장악하는 데도 목적이 있어요. 이거는 가짜 뉴스를 내가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민주당과 지금 일부 민노총들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자들은요. 이미 민주주의를 파괴시키고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지금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와, 최근에 MBC가 계엄 관련한 가짜뉴스 한 거 하나 드러났잖아요. 네네. 뭐 시신을 담을 백을 3,000개 말도 안 준비했다. 되죠. 아니, 너무 소름 돋고 무서운 이딴 네. 뉴스를 내보내놓고 아무 책임을 안 진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것도요, 제가 참 가슴이 아픈 게요, 이게 사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게 시작이었던 것이 광우병이에요. 광우병 당시에요. 이게 지금 PD 수첩에서 광우병을 사기를 쳤어요. 의도적인 사기를 쳤어요. 네. 근데 이때 당시에 MBC가 사과 방송을 했습니다. 판결에 의해서요. 근데 판결이 전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MBC가 사과 방송하고 끝났어요. 담당 PD 처벌 안 받았어요. 담당 PD는 대래 좌파 세력들, 좌파 모임에서요 상을 막 받았어요. 영웅이 된 거죠. 영웅이 됐어요. 자, 이때 당시에 대한민국 방송들에게 가짜뉴스 면책권을 줬다라고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요 가감한 가짜뉴스들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사드 괴담도 발생하고요. 후쿠시마 괴담도 발생하고요. 자, 그러면요 언론들이 약기해봐야 사과 방송 한번 하면 끝나네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 규정을 완전 바꿔야 된다. 의도된 가짜뉴스는 공 민의를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과 똑같다. 이건 정말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정말 강도 높은 처벌을 하든 이거 못하겠으면 민노총 해산시키든 정말 제대로 수사해서 이것도 안 되겠다. 그러면 이거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저거 방송 3사 다 넘어갑니다. 네, 지킬 자신 없으면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기업한테 넘기든 이건 어떻게든 간에 대한민국의 언론이 왜곡되는 것을 막아라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MBC와 JTBC로 너무 재미를 봐놓으니까 그럼요. 그거를 이제 대놓고 하겠다라는 민주당의 야욕이 느껴지는 법이고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 아니었으면 진즉 통과됐을 겁니다. 그럼요. 네. 그 대통령이 최후의 보루로서 막아왔던 법안들을 민주당이 막판에 맞습니다. 계속해서 마구잡이로 던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 이야기 하나 해볼게요. 이것도 기어코 발의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파면될 시 소속 정당은 후보를 내지 못한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될 일도 없다고 우리는 믿지만 탄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이재명이라는 후보로는 정정당당하게 이길 자신이 없다라는 민주당의 좀 비겁한 자기 고백이 아닐까요? 얼마나 이재명이 불안하고 못난 후보면 후보가 나오지 마! 법으로 아예 후보가 나오면 우리 못 이겨!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거 이거 이재명 입장에서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느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이 지난 총선도 그렇고요. 지난 보궐선거들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 기책사유에 의해서 보궐선거가 뜨는 것들에도 얼마나 후보를 뻔뻔하게 잘 냈습니까? 하물며 민주당 규정에는요. 본인들의 기책사유가 있으면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자, 네. 그리고요. 지금 이들이 지금 이런 법을 내는 것들을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요. 아까 방송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지금 방송국을 장악하겠다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민의를 왜곡하겠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방금 지금 후보를 내지 말라는 것도요. 국민들의 국민 주권을 표시하는 게 선거고 투표예요. 근데 국민 주권을 내가 행사하는 이 범위 대상을 정하겠다는 거예요. 이 민주주의는요.
러시아의 민주주의랑 똑같고요. 중국의 민주주의랑 똑같아요. 거기도 투표합니다. 자, 후보가 공산당에서 이 선거들을 주관할 뿐이에요. 자, 그러면요.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제가 계속 체제전쟁이라고 하는 게 이들이 이런 법을 통과시키는 것들이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법치주의 다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게 계속했던 말이 법 10개만 바꾸면 대한민국 체제가 무너집니다라고 했는데 이런 법들이 지금 정말로 통과가 되는 순간에 대한민국의 온갖 체제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말 국민들께서 우리 보수 정당에서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으니 국민들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알고 경계해 주시면 그래도 이번에 대통령이 돌아오고 나서 보수 정당도 반성을 하고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발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민주당은 공당이 아니다. 이 정도 가면 이 정도 되면 공당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당이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 복귀하고 나서 대한민국의 금강 구석구석들을 좀 다시 바로잡자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돌아오셔서 할 일이 진짜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돌아오시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정말로 강경하게 밀어붙일 것들을 밀어붙이셔야 이게 남은 임기 동안에도 제가 볼 때는 순탄할 수 있는 것이지 네. 이 암세포들을 그대로 덕지덕지 붙여놓고 가서는 절대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복귀와 신호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탄핵에서 살아 돌아오면 네. 훨씬 더 강한 힘과 원동력으로 네. 여러 가지 이 대한민국 정상화 프로젝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좀 반가운 대통령 소식 하나 제가 방금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헌재 앞에서 28일째 탄핵 반대 단식을 계속해오던 전지영 열사님이 계십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대통령 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님이 본인 전화기로 대통령님과 이 전지영 열사님 직접 통화 연결을 해드렸대요. 제가 통화 내용을 지금 전해드릴게요.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오랫동안 단식해 오신 숭고한 뜻에 감사하며 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지영님의 건강이고 또 헌재 앞에서 밤을 지새고 있는 다른 시민들과 청년들의 건강 또한 걱정이 됩니다. 건강하셔야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지영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제 건강을 걱정해 주시는 말씀과 청년들이 대신 싸우겠다는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많은 국회의원님들과 시민들이 헌재 앞에서 함께하고 있어 대통령님과 청년들의 권고를 받아들여 단식을 중단하겠습니다. 비록 단식은 중단하지만 농성장을 지키면서 계속 철야로 탄핵 각하와 대통령님의 복귀를 외치겠습니다. 대통령으로 복귀하시면 꼭 불법으로 가득한 자유대한민국을 바로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을 먼저 회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자유, 인권, 법치를 세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돌아오셔서 본인의 안이나 탄핵 심판 뭐 이런 거보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 때문에 단식하는 분들 걱정되는지 그 메시지만 2번을 막 냈잖아요. 오늘은 직접 28일째 단식하는 전지영 열사님과 통화해서 단식 중단을 부탁드리고 단식 중단을 이끌어내셨다. 방금 헌재 앞에서 날아온 따끈따끈한 우리 대통령님의 소식 얼마나 국민들을 자기보다 더 생각하는지 이 일화만 통화 내용만 들어도 전해지지 않나요? 대표님? 아유,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이게 한 나라의 지도자들은 1번도 국민, 2번도 국민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처럼 이게 국민이나 국익을 팽개치고 사익을 위해서 저렇게 지금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정당들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올라가서도 안 되고 대한민국 권력을 장악해서도 안 된다는 것은 그럼요. 네. 이번 21대 22대 국회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다, 확인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이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켜지고 있지만 주변에 있는 이 좌파 지지자들 정말 내가 1년, 2년, 3년 걸려서라도 한 명은 설득한다라는 생각으로 한 명씩 설득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여기 내가 뇌에 가득 찼어요. 좌파에 대한 이념들이. 이거 깨트리려면 단시간에 안 돼요. 그래서 1년, 2년, 3년 목표 잡고 정말 주변에 있는 한 명씩 설득해 나가자라는 생각으로 대한민국 바로 잡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말 중요한 책 소개 하나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환신골드 옆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의 존영이 표지로 사용되는 거 여러분 보실 수 있는데 올해는요. 이승만 대통령 탄신 150주년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개소문과 대조영 등 유명 작품을 쓴 유현종 작가가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실록 소설을 집필했어요.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이승만 대통령님의 삶의 여정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현재 서점에서는
1권과 2권을 4만 원 정가 판매 중인데 오직 멸콩TV 구독자분들께만 택배비 포함해서 4만 원의 절반인 2만 원에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드립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멸콩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정가 4만 원의 절반인 2만 원의 택배비 포함으로 드리니까 이거 정말 인쇄비만 받고 저희가 이승만 대통령 많이 알리고 싶어서 멸콩TV가 준비한 거거든요. 여러분 읽어보시고 자녀분들에게도 권해주시고 사무실에 집 서재에 이게 딱 놓여 있으면 그걸로 말 필요 없이 인증이 딱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이제 연설하는 걸 자주 듣잖아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말할 때 자신감이 없어요. 잘 몰라. 그리고 네. 항상 이야기하는 게 공과 과 이렇게 이야기해요. 과가 엄청나게 크지만 공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정도 유보적인. 우리가 다 전교조들한테 가스라이팅 돼 있는 그래서 거죠, 그런 그게. 아니에요. 그 지금 이승만 대통령은요 공으로 사소한 작은 과들을 다 덮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승만은 우파 필수 과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 책이다.